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4천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오전부터 급등하더니 오후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세율 완화 등 호재에 은행, 증권, 보험업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금융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죠. 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의 주가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5% 넘게 오르며 1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신한지주는 3% 가까이 오른 7만 9천 원 선 후반에, 하나금융지주도 5% 넘게 오른 9만 7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증권, 보험업종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3%대, 키움증권은 8%대, DB손보와 삼성화재는 각각 2%, 5%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부와 여야가 조세 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존 정부안이었던 35%보다 세율을 완화할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지주사주도 오르고 있는데요. SK는 10% 가까이 올랐고 두산이 2.6%, LG는 4%대 상승 중입니다. 네, 금융주와 지주사주가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는 양상인데 현재 코스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3.26% 오른 4,080선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1조 2천억 원 규모 순매도 중이지만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7일 AI 버블 우려를 딛고 낙폭을 축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차츰 잦아들 거란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가량 올라 880선 후반에서 거래 중이고 달러원 환율은 9원 90전 내린 1,451원 60전에 거래 중입니다. SBS BG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고세율을 기존안보다 10%포인트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세율을 얼마나 내리기로 한 건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고 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겁니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국회 논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고 세율을 낮추면 주식 부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컸는데 그럼에도 최고 세율 인하의 뜻을 모았군요. 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린 건데요. 양도세 최고 세율이 25%인 상황에서 이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선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최근 AI 거품론과 코스피 과열론으로 증시가 가파른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로 인한 세제 혜택을 노리는 투자 자금이 고배당 기업으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주와 고배당 ETF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올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었는데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배경은 뭔가요? 네, 상속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최근 잇따라 상속 증여세법안을 발의하면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29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일가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속세 기준 금액이 얼마까지 공제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개편안은 일가 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또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서 약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0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언급한 개편 방향과 같습니다. 현재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일가 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제정안을 지난주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쟁 중인 여야도 상속세 감세엔 의기투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내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야당은 정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찰 고발을 당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어제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직전 3개월 통계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10월 대책이라면 7월에서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에서 14일 당시 공식으로 공표된 최신 통계는 8월 수치뿐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주장대로 6월에서 8월 통계가 아닌 7월에서 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서울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8월에 떨어졌다가 9월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7월에서 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분모인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규제 지정의 문턱 자체가 대폭 상향됩니다. 야당은 이 경우 서울 중랑 강북 도봉, 은평 금천구와 경기 의왕, 수원 장안, 수원 팔달 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만약 정책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대책이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1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면서 한남동 집에 명품 가방 수십 점을 쌓아놓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바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주황색 상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들어있던 건 명품 에르메스 가방으로 한 집에서 나온 게 60점에 달합니다. 거주자는 서울 한남동에 살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무려 125억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입니다. 5억 원을 넘게 체납한 법인 대표가 사는 압구정동의 또 다른 주택. 국세청과 지자체 단속원들이 들이닥쳤지만 당사자는 무덤덤합니다. 저기 국세청 다니네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네. 체납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단속에 대비해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캐리어에 담아 미리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단속 반원들이 추가로 잠복을 벌인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자녀 해외 유학 비용은 꼬박꼬박 대는가 하면 종합소득세는 모른 채 하면서 수백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압류한 미납 세금은 모두 18억 원에 달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에는 국세청,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합니다.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력에 나설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3년 넘게 줄며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급등한 데다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이유로 풀이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4만 9천여 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 조정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6월 약 2,860만 명에서 올해 2월에는 2,643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통장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고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나 소득공제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놨지만 가입자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 들어 가입자가 증가한 달은 3월과 8월 단 2차례뿐이고 9월에도 2만 3천 명 넘게 줄면서 감소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결국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약 225만 명이 이탈한 셈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당분간 청약 가입자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청약 대출 진입 문턱이 높아져 앞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가 줄고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로 대폭 낮아진 겁니다. 결국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또 분양 가격이 급등한 데 따라 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평당 분양가는 2,118만 원으로 지난 4년 전보다 62% 상승했는데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대폭 커진 셈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키워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0월 가계대출 꺾였나, 1%대 성장률, 마지막으로 9월 나라 살림 적자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10월 가계대출 꺾였나, 이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10월 가계대출 수치를 공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달 15일부터 아시는 것처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꺾였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출 규제 최근 가계대출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 수치인 9월 달에는 전달 대비 은행 가계대출이 2조 원이 늘었는데 8월 증가폭은 4조 원이 늘었습니다. 대비해서 반토막이 줄어든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LTV가 기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대비 70% 대출에서 이제 40% 대출로 확 내려갔기 때문에요.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대폭 잡혔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까지 늘어난 이 주택 거래량은 변수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9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2개월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 대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가계부채 점검회를 열어서 11호 대책에 대한 은행권의 주요 이행 상황 등을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1%대 성장률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죠. 네, 맞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내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주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더 올릴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3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1.2%로 잘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행 또 기재부도 모두 1%대 성장률로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점에 KDI가 1%대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지가 관심사입니다. KDI는 가장 최근에는 8월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8%, 1.6%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달 아시는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번에 1%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나라 살림 적자 수치가 공개되죠?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13일에 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1월에서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가 되는 겁니다. 수치를 보면은 전달 수치인 1월에서 8월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88조 원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최대치로 불어났는데요. 이런 흐름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6조 원대까지 크게 늘었다가 재작년에 66조 원까지 줄어든 바 있는데 다시 88조 원대까지 불어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는 늘었지만 정부 제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 폭이 확대가 된 건데요. 2차 추경 예산 집행에 이제 속도가 붙게 되면서 이번 주에 9월 누적주 재정 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또 늘었을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가계대출 꺾였나 1%대 성장률, 마지막으로 9월 나라 살림 적자입니다. 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일 정도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았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지난해 비만율은 34.4%로 10년 전 4명 중 1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비만율은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인 인구 비율인데요. 코로나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비만율이 41.4%로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은 절반이 비만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만이 아닌데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인 절반이 넘는 55%가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실제 비만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남성은 13%, 여성은 28%가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필리조선소 등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후 20일간 약 6,300건으로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22% 증가했습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76% 감소했습니다. 상장사 임직원이 저지른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최근 3년간 총 16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에서는 44명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상위 10대 기업 수출의 비중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은 약 740억 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며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